미학, 엑스라지 코미티. 특대위는 엑스라지 코미티. 2001년 11월 어느 날, 2001년 11월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하신 이후 민주당은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했습니다. 줄여서 특대위라고 불렀습니다. 특대위 위원장은 조세영 상임고문 훗날 주일대사께서 맡으셨습니다. 당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특대위로 넘어갔습니다. 당의 지도체제를 결정하고 대통령 후보 및 대표의 선출 방식을 정하는 일도 특대위의 소관이 됐습니다. 훗날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탄생시킨 국민참여 경선도 특대위의 작품이었습니다. 특대위가 가동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석에서 어느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특대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생각하다가 저는 엑스라지 코티티, 엑스엘 커미티 라고 농담으로 답변했습니다. 특대위는 한자로 특별한, 특수한의 의미의 특, 맞다, 대응하다, 상대하다의 대, 위임하다, 위원, 위원회의 위, 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일부러 특대위의 대를 크다는 의미의 대로 바꿔서 대꾸한 것입니다. 조세영 위원장의 코가 유별나게 크시고 특대위의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엑스라지 코미티는 꽤 괜찮은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 간부들은 조세영 위원장을 엑스라지 선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촌철살인의 미학. 역사상 가장 고약한 야당. 한나라당은 한국 역사상 가장 고약한 야당이다. 해임안, 탄핵안을 가장 많이 냈고 예산안은 가장 늦게 통과시켜주니까 2001년 12월 4일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를 또 늦추려 해서 내놓은 촌평이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말로 한나라당을 비판해도 안 되니까 살짝 꼬집어 본 것입니다. 촌철살인의 미학. 과부려불급.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만 같지 못하다. 최근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 문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에서 일정한 선을 넘어 지나침을 범하고 있다. 이것은 일정한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만 갖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 여론의 추이가 바로 그 증거다. 한나라당과 우리의 정치와 이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하는 말이다. 2001년 12월 7일. 특별히 더 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국회가 여야 합의로 낮추었던 교원 정년을 한나라당은 다시 높이려 했습니다. 여론은 묘한 것입니다. 교원 정년을 낮춘 것은 잘못이라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교원 정년을 다시 높이려 하자 그것도 잘못이라는 여론이 크게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교원 정년 환원을 포기했습니다. 촌철살인의 미학. 빙판길 조심. 웬만하면 외출을 자제하라. 불가피하게 외출한다면 몸가짐을질하고 빙판길을 조심하라.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고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진 오늘 아침의 주의사항이다. 작금의 여러 보도를 접하면서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다. 2001년 12월 14일.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부채절한 전화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방송들은 대설주의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기상캐스터들은 외출을 자제하라, 빙판길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몸가짐이 연상돼서 이 촌평을 냈습니다. 촌철살인의 미학. 한나라당 당사를 밤섬으로. 한나라당은 당사를 밤섬으로 옮기려나. 한나라당이 철새들을 모으고 있다. 철새도래지 밤섬으로 당사를 옮기지 그러는가. 밤섬까지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걱정이다. 2002년 10월 15일. 우리 민주당과 자민련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한나라당으로 갔습니다. 한나라당이 제16대 대통령 선거 전략으로 이회창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다른 당 국회의원들을 마구 끌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한나라당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한나라당을 정색하며 비판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사를 밤섬으로 옮기려나 정도로 살짝 비틀어보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은 집권당이었고 한나라당은 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집권당이 오죽 못났으면 야당한테 국회의원들 빼앗기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한나라당이 기대했던 이회창 대세론 굳히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라당은 당사를 밤섬으로 옮기지 그러는가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날 한나라당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께서 대꾸하셨습니다. 그게 절묘했습니다. 김영일 사무총장님은 밤섬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 정몽준 의원이 벌써 털을 잡았더라고 대응하셨습니다. 촌철 살인의 미학. 니들이 연출을 알아? 밤섬을 더럽히지 말라. 니들이 연출을 알아? 논평. 그 후 한나라당이 다른 당 국회의원들을 마구 끌어들였던 2002년 10월 15일 전은 한나라당은 당사를 밤섬으로 옮기지 그러는가라고 촌평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님은 밤섬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해보니 정몽준 의원이 벌써 털을 잡았더래라고 응수했습니다. 저와 김 총장님의 공방이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한심했는지 여러 신문이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김 총장님은 며칠 뒤에 큰 야단을 맞았습니다. 한 신문의 환경운동가 한 분이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정치권은 밤섬을 더럽히지 말라. 철새를 모욕하지 말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회창 후보께서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 옆자리의 젊은 여성이 1년 전에 이 후보께서 지하철을 타셨을 때 옆자리에 있었던 여성과 동일인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장전영 부대변인은 이회창 후보의 지하철 타기가 연출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연출이 아니라며 장 부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연출, 공방은 꽤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연출, 공방이 있고 한참 뒤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연극계의 원호 연출가이신 중앙대학교 김정옥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김 교수님의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면출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여열을 향해 일갈하셨습니다. 니들이 연출을 알아? 연출은 아름다운 것이요. 촌철살인의 미학.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 서서 생각해보라. 초보 운전자를 위한 격언. 2002년 10월 24일. 우리 민주당에서 날마다 탈당자가 나오던 때였습니다. 당에서는 특히 노무현 후보 진영에서는 탈당자들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기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도 지쳐 있었고 생각도 조금 달랐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 집권당이 얼마나 못났으면 국회의원들이 떠나느냐고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되면 다시 합쳐야 할 정치인들에게 심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심한 말을 해놓으면 단일화에도 어려움을 주고 단일화 이후에도 고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 운전자를 위한 격언을 빗대어 탈당 움직임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이 논평의 첫머리,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는 실제로 어느 책에서 보았던 글귀였습니다. 그 뒤는 제가 붙여본 말입니다.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이던 배우 명계남 씨는 저의 이 논평을 매우 좋아하셔서 여러 연설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 무렵 서울 여의도의 어느 맥주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던 젊은이 대여섯 분이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셨는지 저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대변인님, 우리는 직진입니다. 촌철살인의 미학. 부창부수. 아내가 노래를 부르자 남편이 따른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부창부수로고. 부인, 하늘이 두 쪽 나도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 남편,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치보복은 않겠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부부다.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를 부르자 아내가 따른다가 아니라 부창부수 아내가 노래를 부르자 남편이 따른다이다. 2002년 10월 31일. 이회창 후보 부부의 말씀이 공교롭게도 비슷했기에 내놓은 촌평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인께서 먼저 말씀하신 뒤에 이 후보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셔서 부창부수라는 조어를 써보았습니다. 촌철살인의 미학. 새는 우는데 꽃은 웃네. 조제 화유소. 강묘석 보전. 어젯밤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 몇 분과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음식점 입구에 낙서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통합 20일 이철 조직호 원장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묘석 보전. 강은 흘러도 돌은 구르지 않네. 라는 두부, 의시의 한 토막이었습니다. 이 시에는 강묘석 부전 앞에 더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적어놓고 나왔습니다. 조제화유소. 새는 우는데 꽃은 오히려 웃고 있네. 2002년 11월 6일. 국민통합 20일 정몽준 의원과 우리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모색될 때였습니다.
정몽준 의원 진영에서 이철 선배님은 후안이란에 매우 적극적이셨고 우리 쪽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음식점, 복집의 낙서판에 이철 선배님께서 적어 놓으신 두보의 식비를 보고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구절을 적어 이철 선배님께 화답했습니다. 기자들은 노무현, 정몽준 두 분 가운데 누가 세고 누가 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철 선배님에 대한 화답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노무현 후보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정몽준 의원께서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하시는 바람에 큰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당일 오전에 이철 선배님은 수십 명과 함께 국민통합 21을 탈당하셨습니다. 이들의 집단 탈당은 정동준 의원의 지지 철회가 가져온 충격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촌철 살인의 미학. 철새 난무. 여의도가 부끄럽다. 여의도가 부끄럽다. 2002년 11월 16일. 논평. 그 후. 수많은 정치인들이 오락가락하며 당적을 바꿀 때의 촌평입니다. 무슨 말을 더 붙이겠습니까? 촌철 살인의 미학. 16대 대선은 단풍으로 끝난다. 병풍, 총풍, 세풍, 안풍, 노풍, 정풍. 그리고 후보 단일화에 따른 단풍. 이 불기 시작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단풍으로 끝난다. 2002년 11월 17일. 논평. 그 후.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출범한 이후 풍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회창 후보나 한나라당에 관련된 몇 가지 의혹과 구설수가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의혹은 내병풍이었고 국세청을 동원한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 의혹은 세풍, 판문점에서 북한 측에 총격을 요청했다는 의혹은 총풍, 안기부 예산 전용 의혹은 안풍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들어 노무현 후보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것을 언론들은 노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몽준 후보의 인기가 오르자 이번에는 정풍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빗대어 저는 후보 단일화에 따른 바람을 단풍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2002년 12월에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단풍으로 끝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여론조사에서 왜 노무현 후보를 찍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후보 단일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촌철 살인의 미학. 흩어지는 철새들. 이회창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이 후보를 비난하고 우리의 후보 단일화를 그토록 소리 높이 외치더니 막상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이루니까 이 후보의 한나라당에 가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안이 벙벙해진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들어 장관을 지냈고 국회 상임위원장에 오른 두 분이 이런 배은의 행보를 보인 데 대해 차라리 연민을 느낀다. 그래도 그분들의 앞날의 행운이 따르기를 빈다. 중조동 지수. 명천 깍잡이. 여러 새가 같은 가지에서 자다가 날이 밝자 뿔뿔이 날아가는구나. 2002년 11월 26일.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당을 탈당했다가 한나라당에 가는 사람, 자민련에 가는 사람, 우리 당으로 되돌아오는 사람. 여의도 정가는 그렇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우리 당 사무총장도 역임하신 K씨, 우리 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맡으신 P씨가 탈당해 한나라당으로 가셨습니다.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면으로 비판해야 옳지만 그것마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저의 심경을 어디선가 보아두었던 한시에 빗대어 논평한 것입니다.